보니까 뭐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한데 쉬운 문제들도 꽤 많더라고요. 일단 1페이지에는 질문할 거 있니? 1페이지 다 맞았어? 어? 4번이요? 4번 계산 문제죠. 일단 x,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먼저 찾아. x 플러스 y가 2루트 3이고 x 곱하기 y는 2죠. 그죠?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 찾아놓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통분을 시켜보면 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찾으려면은 y-x라는 값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y-x도 여기서 구해 놓는 거죠.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인가? 맞아요? 그죠? y-x에서 요거까지 찾아 놓고 그리고 이제 얘를 변형시키면 되는데 분모는 2인 거 알고 있고요. 요거 우리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변형 공식 쓰면은 요놈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yx 괄호 y-x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여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20이네 분자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x, y들에 대한 식의 값을 찾아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푸는 것이 좋다. 그죠? 3번 답 뭐예요? 2번이. 자, 1페이지에 또 물어보신 거 있나요? 넘어갈게. 2페이지로 가서 2페이지에도 딱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은데 9번 정도 해볼까요? 9번? 9번 맞았니? 맞았어? 틀렸어? 대현이 틀렸어? 맞았고 명제 맞았어? 가해 틀렸어? 윤지 맞았어? 8번? 8번 그럼 8번 9번 두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밑줄 그어놔야 돼. 접한다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하고 플러스 b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y 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b 넣어주면 딱 좋죠? 원래 여기가 y 절편 자리니까 1차 함수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잡은 다음에 요 직선하고 요 2차 함수가 서로 접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소라 그러면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얘네 둘의 뭐 찾는 식을 써야 돼?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 써가지고 그 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 찾는 식을 쓰시면 얘는 x 플러스 b랑 같다. 자,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죠. 자, 그럼 판별식이 0이다 갈 거니까 짝수공식 쓰면은 4 마이너스 2 괄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죠. 그러면 4 플러스 2 플러스 2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b가 마이너스 3이면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생겼을 때 요놈의 x절편은 어떻게 찾더라? x절편 찾는 방법은 맨날 똑같아. y 0 넣는 거. y 0 넣는 거. 여기다 y 0 넣어보면 x 얼마예요? 3 나오죠? 그럼 x절편 3입니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2b 하면은 9인가? 4번. 그죠? 그래서 처음에 직선만 잘 설정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자 9번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죠. 9번 문제 딱 보니까 윤서야 첫 번째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3이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4죠. 그쵸? 자 이거부터 써놓으시고 우리가 찾고 싶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요렇게 두 근이니까 그지? 아 너무 불쌍하게 앉아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두 근이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이 둘의 뭐와 뭐가 필요해? 이 두 개 방정식을 지금 찾아야 되잖아. 이걸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그렇죠. 얘네들의 또 합곱을 찾으란 얘기지. 합곱. 그죠? 얘네들의 합이랑 얘네들의 곱을 찾을 건데 자 합은 그냥 더한 거니까요.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얘랑 얘를 더하면 통분해가지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면 이제 얘랑 얘를 더한 거고요. 곱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요렇게 쓴 게 곱인데 이걸 분배 법칙 해보면 알파 베타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두 개 다 우리가 요것만 있으면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식들이에요. 그죠? 쭉쭉쭉쭉 집어넣어보면 합은 뭐 돼요? 3 더하기 4분의 3 되니까 이거 얼마죠? 4분의 15인가? 그죠? 합은 이렇게 되고요. 곱은요. 곱은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6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4분의 2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방정식의 합이 두 근의 합이 요거고 두 근의 곱이 이거니까 방정식 이제 바로 쫙 쓰면 되겠네. 그지? 민영아 써볼까? x제곱하고 그치 플러스 그렇죠. 방정식 쓸 때는 항상 뒤에다가 는 0 습관적으로 붙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AB가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5하고 4분의 25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답 찾으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있어요? 10번이요? 10번은 이 문제에서 얘기한 요 식 자체가 지금 2차식이잖아. 요거 자체가 2차식이죠. 요게 그냥 2차 함수야. 그 이 2차 함수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구해라 그랬잖아. 최대값 찾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식을 뭘로만 바꿔주면 끝날까? 표준형으로만 바꿔주면 끝나겠지. 뭐 혹시 뭐 또 5로 묶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어떻게 돼? 영재 해봐. t제곱. 그치. 마이너스 5분의 8t.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25분의 16. 그리고 마이너스 25분의 16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괄호 t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5분의 16인가? 5분의 16이면 5분의 31이 되나요, 밖에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t가 5분의 4일 때, 요거일 때 최대값 5분의 31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4번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맞죠? 네,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되는 문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몇 번? 13번. 오케이. 왜 재현아? 뭐가 이상해? 아니 이거 반의 제곱이면요 예. 25분의 6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제곱한 거잖아요. 예? 반을 하고 제곱을 해야죠. 그래요? 네가 방금 반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아, 반을 5분의 8의 반이면 5분의 4잖아. 아. 그걸 제곱해야죠. 맞죠? 자,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 이거 Z 보자마자 Z를 제곱하면 I가 된다는 거 발견했을 거예요. 그죠? Z를 제곱해보면 I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Z의 61제곱 곱하기 Z의 K제곱이 Z의 27제곱인데 뭐 일단 좀 간단히 하자. Z의 27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요. Z의 34제곱 거기다 ZK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1이거든요. 이렇게. 맞니? 양변을 z의 27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61에서 27이 뺄셈이 된 거죠. 그래서 34가 나왔고 얘네들이 곱해졌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z의 제곱이 i예요. 그럼 우리가 i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i를 4제곱을 시켰을 때 1이 되잖아. i의 4제곱은 그럼 z의 몇 제곱이랑 같아? 8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러니까 i의 4제곱이 1인데 i가 z제곱이랑 같으니까 z라는 복소수는 8제곱을 시켰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오고 그럼 이제 이게 또 반복될 거 아니야. i가 순환성을 갖는 것처럼 이 z라는 애도 순환성을 가질 테니까 결국 z에 한 다음에 여기 지수 자리에 8의 배수가 올라가면 그때마다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죠? i가 4제곱씩 1 되는 것처럼 z는 8제곱이 될 때마다 1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이 34 플러스 k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얘가 8의 배수가 되면 되지. 그치? 8의 배수. 자, 8의 배수가 되면 되는데 자, 범위를 좀 잘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 두 자리 자연수 k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두 자리 자연수 k.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예요? 10.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10이고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야? 99. 그러니까 k는 10에서부터 99의 범위를 갖는 숫자겠죠.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 범위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34 플러스 k는 뭐냐면 어떤 범위를 갖냐면 자, 여기다 그대로 각각 34를 더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4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99에다가 34 더하면은 133이 되겠죠. 결국 우린 뭘 찾는 중이냐면 44에서부터 133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8의 배수를 찾는 중인 거예요.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8의 배수. 그러면 44보다 큰 첫 번째 8의 배수는 누구예요? 48이겠죠? 그죠? 44보다 큰 첫 번째 8의 배수 48. 그러니까 48, 그 다음 8의 배수 56 이런 식으로 8의 배수 값들을 쭉 가질 수 있고 133보다 작은 첫 번째 8의 배수는 누굴까? 133보다 작은 첫 번째 8의 배수 128. 그죠? 128. 128이 133보다 작은 8의 배수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34 플러스 k의 값이 요러한 값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k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요게 48이 되는 순간이니까 14가 k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고 자 가장 큰 값은 얘가 128이 될 때니까 94인가요? 아니지. 맞나? 맞아요. 맞나? 네, 94. 그러면은 그쵸, 네 맞죠. 이렇게 두 개가 k의 최소 최대값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108이 되겠네요. 3번이죠.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주 등장하는 문제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14번 문제가 그때는 못 풀었어도 지금은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4번 문제에도 지금 요 2차 함수 식을 잘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 식을 잘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돼. 우리가 오늘 2차 함수 얘기를 여러 문제 했잖아요, 앞에. 송영국 거 풀면서. 자, 그 설명했던 것들과 잘 연관 지어가지고 이 2차 함수의 식 지금 이제 이거 fx로 바꿔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지금 fx 식이 있다 했을 때 이 식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니? 여기다 무슨 짓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 만약에 fx가 2차 함수인데 f0이랑 f3이 서로 똑같아요. 그럼 무슨 뜻? 그 한가운데 축이 지나간다는 뜻이었잖아. 그지?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식을 보면서 여기 괄호가 두 개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k 플러스 1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인수분해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이런 괄호 두 개가 보였을 때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한 결과랑 5를 대입한 결과가 어떨까 서로? 똑같죠? 그죠? 어차피 마이너스 3 대입하든 5 대입하든 앞에 이만큼 다 0 되는 거니까 뒤에 k 플러스 1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놈의 값이나 요 놈의 값이나 똑같이 k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이걸 떠올리면 우린 여기서부터 뭘 찾아낼 수 있어? 이차 함수의 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축. 그지? 네. 또 마이너스 3과 5의 어디에? 한가운데. 한가운데에 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얘랑 같은 원리로.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우리는 마이너스 3이랑 5의 한가운데를 찾아라. 더해서 2로 나눠보면 1이 되겠죠. 1이 바로 요 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앞에 2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1에서 축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면은 왼쪽으로 3칸, 그 다음에 플러스 2면은 오른쪽으로 1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범위를 얻을 수 있고, 요 범위에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25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25가 나와, 이런 정보를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25를 지나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누구 나오겠어? K가 나오겠죠. 그죠? K가 나왔다는 건 이 함수가 완성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최소값 찾으라 그랬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가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서 요거를 축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으면 가장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다. 집어넣어보면은 K 값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K 값이 마이너스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1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근데 그것도 잘못 풀었나? 이 함수의 최소값 1에서 K 풀어볼게요 한번. 자, 마이너스 2,25를 집어넣을게요 fx에다가. 그럼 25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7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25는 14에다가 15 플러스 k니까 k가 10인가요? 집에서 풀 때 잘못 풀었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K가 10이죠. 그러면은 K가 10이면은 요 상황에서 나는 최소값 요거 F1을 찾는 게 목표잖아.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얼마 나오나 생각해보면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4에다가 그 다음에 이상한데? 최소값이 10. K가 10인데? 어디가 틀렸니? 함수가? 아, 맞네. 요걸 못 봤네, 그지? 그죠? 요걸 잘못 그려가지고 거꾸로 갔구나. 쏘리.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죠? 맞죠?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 밖에 내용은 똑같으니까 제대로 그리면 여기가 그러면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x는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요쪽에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가 요쪽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최대값 25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였네요. 그죠? 여기서. 그죠? 위로 블록한 함수였으니까.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25가 나온 거니까 1,25. 그지? 1,25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1은 2 곱하기 4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 얘가 25야. 그럼 얼마일까? 33 플러스 K가 25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게 맞고, 그럼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 집어넣은 상태로 이거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어 그러면? 여기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를 쭉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답은 요거 5번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위로 블록하다는 것만 캐치하시고,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있잖아. 요거를 생각해내가지고 여기서 추계방정식을 찾아내면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 풀면서 느끼겠지만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특히 2차 함수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심한 문제들까지 우리가 다뤄봐야 됩니다. 자, 요 3페이지에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15번. 자, 15번은 이 15번도 처음에 봤을 때 뭐부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닮음, 그쵸? 닮음. 닮음인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이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잖아. 그지? 근데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을 보면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2 비율이죠. 그럼 그 1대2라는 비율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줄게. 요걸로 가볼게요. 요걸로. 자, 요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과 닮음이다. 그걸 활용하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사이의 비율이 1대2 비율이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 요거 2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강여가 이거 밑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만큼은? 전체 길이가 12였잖아. 12에서 요걸 뺀 거 아니야? 아니지, 전체가 12잖아. 12에서 2x를 빼야지. 그래서 여기는 12-2x입니다. 자, 그래서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가 요거가 12-2x에다가 x 곱한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형인가요? 현재 인수분의 형이죠? 그럼 바로 x값 두 개 생각나죠? 얼마랑 얼마? 0이랑 6 생각나죠? 자, 당연히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어느 순간에 발생해? x가 몇일 때 발생해? 요거와 요거의 그지? 또 이런 상황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은 딱 한가운데 x가 3일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x가 3일 때 최대값이 발생할 거고요. 자, 문제에서 최대값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인지 계산 안 해도 돼. 중요한 거는 x가 3일 때 최대값이 생겼다. 이게 중요해. x가 3일 때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x가 3이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그냥 3인 거고 세로는 몇인 거야? x가 3이니까 6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3이고 세로는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가로가 3이고 세로가 6이다. 그러면 둘레 길이는 18이 되겠죠. 둘레 길이는 18.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어요?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 자, 여기는 어렵다. 그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일단 16번은 그리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못 구해가지고 틀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원기둥의 건널비, 뭐 원기둥의 부피 이런 거. 네.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밑면의 반지름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하죠.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파이 R 제곱까지 하면 밑넓이 거기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이게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원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3분의 4요? 4분의 3. 그거는 9의 겉넓이나 9의 부피 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원기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기둥은요, 전개도 펼치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옆면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밑면이 두 개 생기죠? 이렇게 생긴 밑면, 또 요거랑 똑같이 생긴 밑면 한 개 더. 요게 원기둥의 전개도죠? 그쵸? 그러니까 원기둥의 겉넓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원 몇 개랑 파이 R 제곱이 저 원의 넓이인데 그게 두 개 있죠. 그거 두 개랑 플러스 자, 이 옆면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항상 요 원의 뭐랑 같을까? 지름? 둘레랑 같죠, 둘레. 이 둘레 길이하고 같아야지 이거를 다시 우리가 조립을 했을 때 딱 맞지 않겠어?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여기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원의 둘레 길이인 2파이 R이 요게 옆면의 가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원기둥의 높이 이렇게 H가 되죠. 네. 그래서 옆넓이가 2파이 RH 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원기둥의 겉넓이. 그쵸?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만 해보면 되는 건데 이 인수분해하면 뭐 나오죠? x 마이너스 1이 두 개 나오고 x 플러스 9가 하나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고 지금 파이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럼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아, 반지름에 해당되는 게 x 마이너스 1이고 높이에 해당되는 게 x 플러스 9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두 개 들어있는 게 반지름이고 하나 곱해져 있는 게 높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2파이 하고 x-1의 제곱 더하기 또 2파이 하고 x-1 x 플러스 9 이렇게 써지니까요. 공통인수가 많아요. 2도 있고 파이도 있고 x-1 하나까지 공통인수죠. 공통인수 싹 다 묶어버리면 앞에 덩어리에서는 x-1만 남고 뒤에 덩어리에서는 x 플러스 9가 남아서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2x 플러스 8이 되네요. 2 하나 더 꺼내고 싶죠? 2 하나 더 꺼내면 4파이의 x-1의 x 플러스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원기둥의 부피랑 원기둥의 겉넓이 공식을 잘 알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맞출 만한 문제였고 그 밑에 17번은요. 이거 약간 좀 모의고사 느낌의 문제인데 사실 뭐 2차 함수의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2차 함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자연수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P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입니다.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는 각각 4개의 약수를 갖는다 그랬어요. 4개의 약수를 갖는다. 그리고 3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입니다. 알파 베타는. 이게 포인트야. 4개의 약수를 갖는 자연수를 찾을 수 있니? 이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자연수 중에 약수가 4개인 거 누구 있어요? 6. 6은 약수가 4개죠. 6은 왜 약수가 4개일까? 그러면 1부터 30까지 모든 자연수의 약수를 다 세볼 거야? 네. 그런 마인드로 풀 거면 안 푸는 게 나아요.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이거 만약에 그걸 30개 다 해보려고 하면은 이거 하나 풀고 다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약수의 개수.
분명히 너네 뇌 어딘가에 들어 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지? 배운 거 같지? 이게 소인수분해된 결과에서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찾거든요. 어떻게 했더라? 요 숫자에다가 1을 더해요. 요 소인수분해된 이 지수에다가 요 2에다가 1을 더하고요. 2에다가 1을 더하고 자 여기 1에다가도 1을 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되잖아. 6이 그러면은 12의 약수의 개수예요. 뭐 좀 큰 숫자 만약에 뭐 72다. 72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약수가 몇 개일까? 여기다가 1 더해가지고 4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더해가지고 3하고 곱하는 거예요. 약수 몇 개? 12개. 이런 식으로 구해요. 약수의 개수. 그럼 약수가 4개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약수가 4개가 나온다. 그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봤을 때 그 소인수 분해된 결과가 뭐의 1제곱 곱하기 뭐의 1제곱 요렇게 생기면 그럼 요거 약수 몇 개 나와? 요거 약수 4개 나오겠죠. 그죠? 1에다 1 더하고 1에다 1 더해서 곱하니까 또는 자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했는데 그 결과가 무언가의 세제곱이다. 요것밖에 없다. 그래도 약수 몇 개 나올까요? 그래도 약수 4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1번에서 4개의 약수를 갖는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럼 알파 베타는 요렇게 생겨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거 있죠 이거 Q는 홀수 요거 Q는 홀수라는 게 아까 Q가 뭐였냐면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지금 Q거든요. 어떤 두 숫자를 곱했는데 그 곱한 결과가 홀수라는 게 무슨 말일까? 두 개가 다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홀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곱하면 무조건 짝수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Q가 홀수다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모두 홀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를 이런 형태로 생긴 거 아니면 이런 형태로 생긴 거 찾을 건데 이 A나 B에는 2라는 소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2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짝수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들을 사용하는데 원래 소수라 그러면은 2, 3, 5, 7, 11, 13, 17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게 소수잖아요. 근데 이 중에 2라는 소수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짝수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 5, 7, 11, 13, 17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그런 자연수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이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찾아볼게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면은 3, 5 곱해져가지고 15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7 곱해져가지고 21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부터는 너무 크죠? 3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5 곱해가지고 5, 7 하면 벌써 30을 넘어가니까 끝입니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홀수면서 30 이하인 거는 요 두 개가 다예요. 자, 그러면 세제곱의 형태를 띠는 건 뭐가 있어? 세제곱의 형태? 세제곱의 형태면은 3의 세제곱하면 27이니까 3의 세제곱 27 이거 있을 거고 그 밖에는 세제곱하면 전부 다 30을 훨씬 넘죠. 결국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거 세 개가 다예요. 이거 세 개가 다고 그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라가지고 알파 베타를 뽑는 건데 P가 가장 커지게 만들 거니까 우리가 찾은 세 개의 숫자 중에서 큰 거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더하면 P 값의 최대값 4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모르겠어요. 100점 있던데? 네? 안성은? 안성은 100점 있는데. 푸는 사람은 풉니다. 그치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간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실전에서는 빨리 스킵하는 게 그죠? 일단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절대 시험 보다가 중간에 이건 지금 17번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어려운 문제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을 때 그때 망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막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 있어. 나는 무조건 첫 페이지는 다 맞을 거야. 첫 페이지에는 절대 틀릴 수 없어.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 막 한 3번이나 4번에 어려운 거 하나 넣어놓으면 그거 푸느라고 시간을 다 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다 놓친단 말이야. 그지? 자, 문항 번호랑 상관없이 일단 내가 딱 봤을 때 한 30초면 판단돼.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근데 딱 판단했을 때 나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거 붙잡고 있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뭐 다 맞아야 돼 이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딱 봐서 30초 안에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틀리더라도 억울해할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18번 해보면 되죠? 18번 어렵던데 18번 맞았니? 근데 내가 봤을 때 17번 같은 문제는 웬만하면은 그 내신에서 잘 안 낼 것 같은 문제인데 18번은 낼만 합니다. 18번은 그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 있잖아요. 3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그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를 또 한 번 더 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렵지만 괜찮은 문제다. 자,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p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죠. 요 x세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가 되죠, 얘는? 보자마자 이게 생각나잖아, 이렇게. 그죠? 인수분해 시켜 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px라는 식을요. px를 x세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걸로 나눴죠.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2예요. 자, 얘가 지금 몫입니다. 몫이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차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뭐 이거는 그냥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지. 한 줄로 요약. 윤지야, 이거 한 줄로 요약하면 뭐야? p1은 마이너스 2. 그쵸? 자, 이렇게 한 줄로 요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3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우리가 썼던 기술을 좀 써보면, 자, px라는 식을 지금 요렇게 한 덩어리와 요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의 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덩어리는 이걸로 어떻게 돼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덩어리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나오는 덩어리야. 그렇다면 이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덩어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요게 x 마이너스 6이다. 그죠? 요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걸로 나눈 몫은, 자,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뭘까?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상수잖아요? 상수 뭐겠어? A죠. 그죠? 요렇게 생긴 2차식을 요걸로 나눈다. 나눗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딱 쓰면 몫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A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 끝에 이 나머지 RX 자리를, RX라는 녀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요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A를 곱하시고 거기다가 나머지를 더해서 요렇게 RX를 써놓을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선 A, B, C였는데 A 하나만 들어가 있는 식으로 요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P1이 마이너스 2다. 이제 요걸 써먹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냥 3차식으로 나눌 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보통은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덩어리가 0이 되거든요. 얘는 0이 안 되죠. 대신에 모든 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F1이 얼마인지 그냥 구하면 돼요. 1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괄호가 2 되고요. 두 번째 괄호는 1 되고요. 세 번째 괄호는 3 되니까 앞부분 6이고 그리고 뒤에 RX가 있는데 RX 자리에 X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3차식으로 나눴을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이다. 그러면 R1이 얼마인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이네요. R1은 마이너스 8. 그래서 R1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것으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A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R1이 마이너스 8이다. 이걸 1을 집어넣어주시면 그러면 얘가 A가 되고요. A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이제 완성이 됐죠. RX라는 식이 완성이 됐고, 완성이 됐고요. PX를 이걸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을 때 Q2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 전체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PX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PX 전체식을 쓰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자, 그 다음 뒷부분 RX 자리가 지금 요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괄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다. 그러면은 얘로 나눈 몫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마지막 할 일이 뭘까요 이제? 요 식을 잘 봐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몇 번 등장해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등장하잖아? 얘를 어떻게 줘야 돼? 묶어줘야 돼. 묶으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이렇게 묶여지고 바깥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얘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몫이고 이 부분이 나머지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qx가 이 부분이 돼요. 요따가 2 집어넣은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은 9가 나와요. 9. 이건 그러니까 3차식으로 나눌 때가 충분히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답을 풀 수 있는 문제죠. 역시 마지막 장이 만만치 않았다. 19번은 어렵지 않고요. 그냥 표준형 바꾸는 거 2번 해주면 되는 거니까 19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의고 시험지에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19번 답이 뭐예요? 19번에 1번이요 2번이요? 1번 답은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2k 빼기 1.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 뒤쪽에 남아있는 식 자체가 fk인 거죠. 모르겠어? 풀어줘? 마이너스 4k 제곱이요?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2k 빼기 1. 이거는 표준형으로 그냥 바꿔보면 x 마이너스 3k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9k 마이너스 9k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이렇게 변형되지 않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럼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k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그냥 이 fk를 가지고 요거 표준형 바꿔가지고 요 범위에서 최대치수 찾는 겁니다. 그죠? 네. 네. 18번에서 이게 이게 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문제에서 px를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식에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이면은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이 qx인데 그 식에다가 2 집어 넣은 게 답이잖아요. 여기다 2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9가 나온다고. 답이 이거라고 답이. 그죠?
답이고.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은 일단 요거 우리 이제 시험 전반쓸 문제를 좀 볼게요. 이거 보실 거예요. 이거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거 보시고. 아, 그거는 이거예요. 기출 시험지예요. 기출 시험지인데 그대로 스캔해 놓은 거예요. 풀 수 있도록. 거기 이 책에는 앞쪽에는 유형 문제집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쯤에는 이제 20년도 기출이 있습니다. 20년도 기출. 시험지를 그대로 그 스캔 떠나서 그래요.